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 소매업체 재고가 항상 쌓였을 때를 보시면 1998년과 2008년 때를 보시면 소매업체 재고가 쌓이면서 이제 경기 침체로 갔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소매업체 재고가 쌓인다라는 말은 소비 심리가 감소했기 때문에 좋지 못한 신호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7월 1일 날 증시 바닥을 알 수 있는 경제 지표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지금 8월 16일까지 코스피는 2305에서 2533,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127에서 13102로 주식시장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최근에 바닥이다라는 의견과 일시적 반등이다라는 의견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최근 주식이 바닥이다라는 입장을 살펴보면 JP모건 같은 경우는 주식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고 기관 투자자들의 현금 보유 비중이 높고 연준의 매파적 성향이 정점을 찍은 것 같다 등의 이유로 주식은 바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 18년도까지 페드의 전 의장이자 현 미국 재무장관인 옐런 같은 경우도 미국의 경기가 둔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강력한 노동시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국면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주식이 약세장에서의 일시적인 상승을 의미하는 베어마켓 랠리다 라고 주장하는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기업 실적이 최근에 계속 둔화가 되고 있고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의 긴축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예측했고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도 미국의 소비가 침체되고 있고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 바닥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미국 재무장관 출신인 레리 서머스 같은 경우는 현재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어렵고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닥터둠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루비니의 경우도 1970년대와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공급 충격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높은 부채 비율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일시적 반등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살펴보신 것과 같이 이렇게 주가가 바닥인지 또는 일시적 반등인지에 대한 논쟁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각종 지표들을 참고해서 현재 미국의 상황이 바닥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반등인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실 거는 미국의 고용지수죠. 비농업 고용지수라고 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고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데 4월부터 4월, 5월, 6월까지 가면서 7월까지 가면서 계속 고용 건수가 줄었다가 최근에 8월 5일날 같은 경우는 예측치보다 2배가 나오면서 고용시장이 현재 탄탄하다라고 하는 옐런의 주장 그리고 JP모건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지표는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 때 급격하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났다가 최근에는 다시 완만하게 돌아왔고요. 근데 다만 2022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22만 건에서 지금 8월 11일 26만 2천 건까지 도달을 했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보통 27만 건에서 30만 건으로 가게 되면은 고용시장이 둔화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26만 2천 건이라는 숫자는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은 미국의 최대 고용주 월마트 같은 경우도 정리해고에 착수했고요. 넷플릭스부터 테슬라 같은 기업들도 정리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고는 있는데 고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금 지표가 나와 있잖아요. 고용은 그렇다면 과연 어디서 증가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가져온 자료고요. 노동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고용이 7월에는 여가 및 접대, 비즈니스 서비스 혹은 또 건강관리 부분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나 혹은 향후의 이제 경제 상황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산출합니다. 이제 2022년 4월 29일 기준으로 65에서 2020년 7월에는 50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가 계속해서 소비 심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소비가 실제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나 최근에는 7월부터 8월 12일까지 50에서 55.1까지로 다시 올라오면서 소비 심리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이었던 90에서 100 정도 수준으로 회복하기에는 아직 55라는 수치는 아직까지 소비가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 심리가 악화된 것을 미국의 소매업체 재고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소매업체 재고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는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지 않다 보니까 재고가 많이 쌓이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기존의 소비자들이 많이 썼던 물건들에 대한 생산이 이제 감소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의 생산이 중단이 될 수가 있고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 소매업체 재고가 항상 쌓였을 때를 보시면 1998년과 2008년 때를 보시면 소매업체 재고가 쌓이면서 경기 침체로 갔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소매업체 재고가 쌓인다라는 말은 소비 심리가 감소했기 때문에 좋지 못한 신호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의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제 먼저 리볼빙이란 한국에서는 연체되는 금액에 대해서 리버라는 용도로 사용되지만 미국에는 이제 할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볼빙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할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신용카드 리볼빙이라고 하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리볼빙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볼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말은 앞으로 소비자들이 갚아 나가야 될 금액들, 연체되어 있고 할부로 된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빚을 갚는다라는 말은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즉 소비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신용카드 리볼빙이 증가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못한 신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미국 지표들을 살펴보면 고용과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는 6월에 비해서 회복을 하고 있었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신용카드 리볼빙, 미국 소매업체 재고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표는 좋고 어떤 지표는 나쁘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거나 하락할 수 있는 이유로 두 가지 다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살펴볼 또 중요한 요소는 미국의 페드의 금리 정책 기조가 중요합니다. 네, 이 기사를 보시면은 각종 시카고 연은 총재라든지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최우선이고 아직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서 지금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을 잡겠다라는 것인데 이제 페드가 인플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CPI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